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결국에 걱정했던 매크로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7% 상승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가 0.4%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놀랄만 했고요. 특히나 이 상승폭 0.7이라는 숫자가 지난해 6월 이후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난해 6월 이후 최대폭 상승, 이건 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3.8%를 결국 돌파했습니다. 올해 연중 최고치까지 계속해서 치닫는 모습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가장 좀 미스테리인 건 미국의 경기입니다. 미국의 경기 왜 이렇게 좋죠? 어제 아마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보시면서 3% 급등한 것을 보고 좀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20만 건을 예상했기 때문에 미국의 탄탄한 고용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시장이 좀 꼬이기 시작한 게 1월 고용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간 고용 지표들이 계속 탄탄하게 나온다면 결국에는 이게 연결돼서 2월 고용에 또 탄탄함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2월 물가 역시 크게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걱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은 또 연준에 돌아가죠. 그래서 연준의 입을 좀 주목해봤는데요. 여전히 헷갈립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메스터 총재는 다음 달 50bp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에 이제 블라드 연은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김태주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참 정신없는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CPI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됐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소매 판매를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기존의 소매 판매로 보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됐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사실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크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밤에는 생산자 물가가 나왔어요. 0.4%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0.7% 월간 기준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고 국채 수익률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지금 표를 보면은 월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0.7% 상승을 한 건데 6월달 이후에 가장 높이 됐어요. 근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에너지 비용 조금 상승하면서 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달에 11.2% 고점 찍고 나가지고 7개월 연속해가지고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월간 상승이 예상치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료 발표 후에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준비은행 그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50bp 인상을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인플레이션 낮추려면은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연준이 원하는 게 이제 2%대 인플레이션인데 요걸 이제 위해서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 자체를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 총재들 중에서도 이제 서열이 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뉴욕 총재가 있고 그리고 부의장 해가지고 또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한 블러드가 이제 넘버 3, 넘버 4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연방기금 금리를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이게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4.5, 4.75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5.23%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좀 확산이 됐고, 그 외에도 이제 경제지표 나오는 것들 보면은 건축 관련해가지고 주택 착공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 한 20만 건 나아줄 거다 했는데 19만 4천 건 낮아지는 게 오히려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부채 한도 올리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경고도 또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경제지표에 의해서 초반에 하락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다시 개인들 매수에 유입되는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됐었는데,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상승 의지를 꺾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월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5.375%까지 연방기금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총재와 이제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었고, 지수들이 다시 낙폭을 크게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그리고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특징주들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 알파벳,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로쿠, 샤퍼파이, 패슬리 이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자율 주행 소프트웨어가 이게 교차로를 통과할 때 충돌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교통안전국에서 이걸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36만 2천 대에 대해서 전부 리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밝혀진 사고는 없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조사를 좀 더 해봐야지 나올 거고, 주가는 장 막판에 낙폭을 키워가지고 마이너스 5%대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알파벳이 이제 창고에서 시작했다라는 거, 미국의 그 차고죠. 차고에서 시작했다라는 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그럼 그 차고를 빌려준 사람은 누굴까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튜브의 대표이사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구글에다가 차고를 빌려주고 나서 자기가 마케팅 관리자로 이제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 사업부에서 계속 하다가 유튜브 인사하고 나가지고 유튜브 대표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수잔 보이스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8년간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요게 오전장에 살짝 알파벳 주가를 흔드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상향 조정되고 이러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승시켰죠. 그러면서 장중에 6%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로쿠 이제 TV 스트리밍 회사입니다. 이 로쿠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나 아니면 주당 매출이 좋았죠. 주당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손실 상태인 기업이긴 한데 손실이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샤프파이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미국의 온라인 쇼핑 업체 관련해가지고 플랫폼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존의 쇼핑몰로 가느냐 아니면 배달을 어떻게 하느냐. 샤프파이는 배달 쪽에서 이제 미국의 어르신들한테 바로 집 안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를 올렸던 회사인데, 근데 최근에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앞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이래가지고 지난밤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패슬리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더블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DA 데이비즌이라는 곳하고 아니면은 뭐 캔싱어라는
회사하고 몇 군데에서 이제 리서치 보고서를 냈는데 목표가를 갖다가 기존에 뭐 8달러, 9달러 하던 걸 17달러로 급등시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특징주로 보자면은 구글 차트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많은 종목들을 보는데 최근 이제 구글이 좀 하락해 AI 이슈 나오면서 좀 하락해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제 리얼비전 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라는 거가 지금 당장 어떤 그 CSAI, C3AI나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는 거 120%씩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주가 상승이 버블일 수 있다. 결국은 이런 기술들은 대형주들, 구글 같은 회사들이 수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은 AI라는 게 들어오면서 구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부서들하고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내는 거죠. 크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특히 구글에 더 크게 작용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엔비디아 쪽에서도 크게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어떤 노랜딩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랜딩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이 된다면 어쩌면 90달러 중반 이하로 내려오는 가격은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알파벳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들 그리고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주제죠. AI와 관련된 투자 내용까지도 다뤄주셨습니다. 그럼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6%, S&P 500이 1.38%, 나스닥이 1.78% 하락했는데요. 미국 장기금리가 치솟으면서 기술주들도 흐름이 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어떤 종목 확인해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이틀 전에 시스코 시스템즈 꼽아주셨는데요. 간밤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요즘 세무사님께서 짚어주시는 종목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은 엔비디아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 다뤄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 주 22일 수요일 날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에 월마트, 홈디포,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만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마이너스 3%대 하락해서 220달러 선 내려와 있는데, 이 회사 다들 아시다시피 그 컴퓨터에 지포스 딱지 붙어 있는 거 보면 다들 아실 겁니다. 아, 이거 엔비디아 제품 들어가 있구나 아실 텐데,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반도체도 세분화 시켜가지고 각각의 분야에서도 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칩 매출 자체가 2023년도에 한 4%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서치가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그래도 인공지능 테마에 맞춰서 이 인공지능이 정말 잘 적용될 경우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서 매출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자체를 이제 255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 20% 가까이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2분기 연속해서 이제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이제 EPS가 한 38% 정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 예상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이게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보다는 성장성이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퍼 비율도 한 52배 평가가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시장 평균 한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주가가 그래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아직까지도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매수 의견 자체도 지금 보면 애널리스트 숫자 자체가 1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 자체도 36%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2월 달은 좀 쉬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는 하락의 50%를 전체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있지만은 지금 추세로 무너뜨리진 않고 있고요. 220달러 지금 내려와 있는데, 오늘 이제 내려와 있는데 208달러 구간에서 지지선 구축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 바닥 이후에 상승폭 계산하면은 주가는 지금 충분히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20일 이평선 끌어올리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수렴 구간으로 만들려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경기 회복 시에 다시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255달러까지 지금 차트에서도 상승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장성인데, 2022년도의 성장성을 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주어져야지만 차트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추세는 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라면은 실현 후에 짧게 재매수 구간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엔비디아 꼽아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성이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장마감 후에 발표되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